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이상하게 지난주 일요일에 컴퓨터도 고장이 나고 뒤이어서 CDP도 막 타는, 이렇게 팍 하는 소리와 타는 냄새가 나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CDP를 오늘 가서 전파사에 맡길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CDP도 20년이 돼갖고 이제 고장 날 때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본인이 부려먹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네.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러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름 애도의 염을 표하고. 사실은 제 컴퓨터도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해요, 지금.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서 LP를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CD를 못 들어서? 예. LP를 틀어놓았더니. 갑자기 또 인간적인 느낌이 확 나네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뭐 들으셨어요? 조동진 LP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조동진의 히트곡들이 담겨있는 그런 골든 앨범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확실히 마음이 좀 노래 자체가 좀 차분하기도 하지만, LP 사운드가 사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는. 그렇죠. 또 CDP는 그냥 누르면 되는데 LP는 뭔가 좀 의식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바늘을 올려놓고 닦고 그렇죠. 이런 세레모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이제 드디어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난 이런 설렘 같은 게 있잖아요. 마치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굳이 종교적인 이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밥맛을 돋구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국형 오타쿠의 전범이신 최규성 선생 모시고. 예. 난 그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웃겨요? 맞잖아요, 근데. 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저는 오타쿠는 혼자 즐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네. 혼자. 저는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그래서 네. 빠져나갈 군형은 또. 아닙니다. 적합한 표현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혼자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임에 익숙한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싸워야 돼요. 아니면 협동을 하거나.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게임에 아주 강하고 일본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임에 강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혼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몰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술 동호회도 있습니다. 술 동호회 많죠. 네. 와인 동호회만 있는 게 아니라 위스키 동호회도 있고요. 막걸리 동호회는 없나요? 막걸리 동호회도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는. 네. 어제는 전 3차까지 막걸리로 달렸습니다. 자기는 학교가 거기라. 영원한 막걸리 아니야? 아니, 학교 얘기하지 마십시오. 막걸리의 탈을 쓴 아주 그냥 옳찬 학교입니다. 옳찬 학교가 돼버렸어요. 이름 몇 개만 대볼까요? 이명박, 네. 한상대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김재철, 음악 얘기하지. 길환영. 갑자기 또 눈빛이 틀려서 저 얘기할 때는 보면. 예. 오늘 참 기대 많이 했습니다. 내한 공연 가수의 추억. 네. 폴 맥카트니 할아버지께서 네. 기대를 너무 가졌는데 몸이 아프셔서 네. 내한 공연을 취소하시는 바람에 제가 폴 맥카트니뿐만 아니고 비틀즈 번안곡 공연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희귀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럼요. 여기 이어서 제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내한 공연 이참에 아예 그러면 네네.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했던 분들이 또 실황 음반을 남긴 분들도 있고요. 네. 한국말로 노래를 취입하신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추억을 좀 되살려보기 위해서 네. 내한 공연의 추억이라는 역사를 한번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1900 한국전쟁 때 그 역사는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군인들 주한미군을 위문하려고. 예, 사실 우리는 마릴린 몰로가 우리나라에 온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랐죠. 미팔군 영내에서만
그 미군들만 이렇게 하고 네네. 잠깐 노시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알았죠. 네. 근데 그때 피트 시그가 네. 참전을 왔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요? 예. 군인으로? 군인으로. 아. 그래서 동두천 지역에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상한 광경을 보죠. 이 남쪽 네. 병사들도 그렇고 북측의 병사들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지. 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훌쩍거리고 아. 저 노래가 뭐지? 했는데 그게 바로 아리랑. 그래서 이 아리랑은 뭔가 이 이념이나 네. 383 뭐 이런 걸 뛰어넘는 한국인의 그 어떤 정신 네, 또 네.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군요. 해가지고 그 참전이 이제 끝나고 네.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네. 아리랑을 영어로 번안을 했습니다. 예. 영어로 번안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렸죠. 피트 시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앨런 로맥스나 우디 거스리 또는 레드벨리 이런 분들처럼 그렇죠. 미국 모던 포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미국의 민요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발표하기도 하고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민요를 네. 다 채집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예. 중에 이제 한국의 아리랑도 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아리랑은 영어로 번안해서 알렸다는 게 재밌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우선 네. 아리랑 먼저 영어 버전의 아리랑 먼저 들으시고 네. 60년대에 한국어로 부른 가수가 또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킹콜이. 네킹콜. 미국의 최희준이죠. 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네킹콜이라고 불렸던 분이 바로 최희준 선생이었는데 최희준 선생도 네킹콜이라 네. 그랬는데 그 포크러버스라는 60년대 노래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포클러버스 박상규 씨가 있었던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상규 씨가 옛날에는 포 다이나믹스. 아, 네. 김준. 그래요. 김준. 거기도 포 다이나믹스. 아, 그렇습니까? 포크러버스는 이제 고학력자들로 했던 최희준, 위키리, 박형준, 예. 그리고 유주영. 이렇게 4명인데 박형준 씨도 첫사랑의 언덕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분도 사실 한국의 네킹콜이라고. 근데 그분이 네킹콜하고 일화도 있어요. 재미난. 어떤 일화요? 오는 이제 이따가. 예. 그래. 일단 피트 시거에 그래서 피트 시거가 불러준 얼마 전 돌아가셨죠. We Shall Overcome 이 노래를 전 세계에 많이 알렸던 그런 진보주의자였으면서 월스트리트에서 했었던 그 월가 점령 시위에서도 그때도 90이 훨씬 넘은 나이로 목발을 짚고 나와서 사람들과 행진하면서 We Shall Overcome을 부르기도 했었죠. 이분의 노래는 뭐 70년대 네. 모든 노래가 한국에서는 다 금지였었죠. 그렇겠죠. 피트 시그가 부른 영어로 부르는데도 분명하고 네. 어떤 한국적 느낌이 살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말입니다. 릴리 말레이라는 노래를 그 연합군과 추축국 모두 좋아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일화들도 있습니다만 랄라랄라랄랄랄랄랄라 이 노래. 예, 그렇습니다만 남과 북의 병사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이 아리랑. 예,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예. 그런 거 아리랑을 가장 먼저 알린 분이 이 피터 시거였다는 사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60년대, 50년대는 거의 뭐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올 만한 상황이 못 됐고. 그렇겠죠. 네. 60년대에 이제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서 네네. 그때는 뭔가 그 서구에 대한 특히 미국 네. 이런 그 외국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좀 컸죠. 네. 그 물건도 국산은 굉장히 좀 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뭐 미제라든가 일제라 그러면 양잿물도 그냥 마신다.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얘기. 그리고 대학생들도 괜히 읽지도 않으면서 타임지 이렇게 영어 원서를 끼고 다녀야 좀 뭔가 있어 보였던 시절. 그 당시 영화를 보면은 젊은 남자는 무조건 미스터였고, 예. 젊은 여자는 무조건 미스였어요. 말할 때도 괜히 헬로, 예스, 노, 요 하나라도 넣어줘야 됐던 시절이죠. 한대수 선생이 그 사진 기자로 네. 그 영자신문사에 입사할 때 면접이 그랬대요. 핸섬한데 걸프렌드가 몇 명이야. 예. 그러고서 이제 합격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걸프렌드 너무 많으셨죠. 네, 그러시죠. 부러운 일이죠. 예. 네. 여하튼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희가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외국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던 시절이 여행 자유라 훨씬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죽하면은 59년에 김 시스터즈가 네. 미국으로 진출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윤허가 필요했겠어요. 윤허. 야, 이거 참 그때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참 왕조적인 표현. 왕조지.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근데 격세지감 느끼는 네. 게 그것뿐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외국에 그냥 놀러 나갔다 와도 네. 귀국 리사이틀.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해주면 사람들이 뭐 있나 해서 또 구경 갔던. 아니 출국 리사이틀도 하고 귀국 리사이틀도 하고 그것도 그 출국할 때는 공항에 모두 모여갖고는 눈물의 전송을 합니다. 그렇죠.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족들이 전송하면서 앉아갖고는 고스톱도 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보내고 그랬대요. 88년 여행 자유라 이전까지는 네. 그랬다고 봐야죠. 근데 네. 네킹콜이 아마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음반으로 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64년에 내한을 했는데요. 네. 한국 말을 들어보면 멘트도 나와요. 이제 그렇습니까? 실황을 들려줄 건데 네네.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도 해요.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65년에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셨죠. 이게 거의 마지막 그 공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내한 공연이. 근데 네. 재밌는 거는 피터 시거가 영어로 아리랑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 네킹콜이 한국말로 한국말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사실 흑백 사진입니다만 병색이 좀 완연한 그런 느낌, 많이 야유였어요. 이때 사실 투병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옛날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거기서 이브라임 페레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분은 네. 쿠바의 예. 나킹콜이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보면 뭔가 이 부드러운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대단했고 네. 특히나 나탈리 콜하고 네네. 그래미상 때 네네. 언포게러블 할 때 그 영상으로 네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미국 엔터테인먼트계는 그런 감동을 줄 아는 또 적어도 그런 싸가지라고나 할까요? 예의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따로또 같이 리더였던 이주원 이주원 형님의 트리뷰트 앨범이 나왔는데 하늘나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이 노래 앞에 이제 이주원 씨 생전 노래하고 육성이 나오면서 나윤선 씨가 딱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소름 돋는 또 저는 대중적인 따로또 같이 2집도 좋아합니다만 네. 3집의 그런 실험적이고 묵직한 그렇죠. 사실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셨죠. 이주원 씨의 음악은. 그렇죠. 해는 기울어 어느 가슴으로 가나. 그렇죠. 뭐 이런 노래라든가 또는 별조차 잠든 하늘에 그런 사실은 음악들 좋아합니다. 70년대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이라든가 들길 따라서 네. 이런 폭성도 참 많았지만 네. 이주원의 어떤 따로또 같이는 네. 한국 대중음악의 세션의 어떤 중요함을 좀 일깨워줬다. 제가 재수할 때 재수 시절을 버티게 만들었던 음반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해바라기 2집, 따로또 같이 2집, 들국화 1집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박형준 씨와 네킹콜에 관련된 그러니까 내한 공연을 왔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한국에 네킹콜이 있다는 네. 얘기를 들어요. 최희준 씨도 그렇고 근데 아마 그때는 박형준을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미팔군 장교클럽인데 칼호텔에 있던 장교클럽에서 지금 박형준이 노래를 오늘 몇 시에 한다. 이런 얘기 듣고 네킹콜이 갑니다. 한번 보려고. 다정한 분이네. 예. 그래서 네킹콜이 투영이라는 노래를 투영. 기가 막히게 부르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삐거덕하면서 들어오는데 네킹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설마 그랬겠죠. 외국인 흑인들 보면 다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보면 설마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기교도 넣어가면서 좀 오버했나 봐요. 보면 맞췄는데 와 박수 치면서 나오는데 진짜 네킹콜이어가지고 완전히 온몸에 있는 털이 다 섰다 그러죠. 그래서 주랭랑을 그런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헤이주드를 부르고 있는데 폴 맥카트니가 진짜 나타났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박형 씨는 끝까지 했어. 오바까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선 도망갔다는. 그렇죠. 나중에. 인사하고서는 흑흑 그래야지 왜 도망을 가고 그래.
얼굴이 완전히 그냥 피가 끓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최희준 씨도 57년도에 서울 법대 재학 시절에 그 법대 장기자랑대회에서 킹콜 노래 모창해서 사실 이 가수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희준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창법에 네킹콜의 흔적이 있어요. 네. 구름이 흘러가듯 가는 길에 그러다가 정일랑 두지마자 할 때 이럴 때 네킹콜의 진한 향기가 납니다. 예.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최희준 선생도 노래 참 잘하셨죠. 최희준 선생은 정말 신사시죠. 그렇죠. 제가 감동 먹은 것은 그 스탠다드 팝 위주의 노래를 하신 그리고 고학력자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분과의 성향이 맞지 않는 요즘의 그 음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을 만한데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아, 나도 이 꼰대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황인데도 저 정도면 뭐 특별한 마스터링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요. 예, 요즘처럼 뭐 오토튠이라고 해서 음을 조절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그냥 자연산 목소리인데 투영. 제가 고등학교 동아리 처음 갔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독창으로? 아니, 다 같이요. 그렇지. 예. 그러면 대학 시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요. 이야. 고등학교 때 영어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영어로 토론하기 전에 팝을 한 곡씩 불렀어요. 그럼 노래를 알고 간 거예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참관하러 갔었는데 선배들이 이걸 부르더라고요. 너무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그때 노래가 뭐 처음 들어보지만 노래가 참 부드럽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신입생 환영회 때는 신입생들이 노래 송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겨우내 배웠던 기타를 가지고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를 불렀거든요. 그걸 우승을 차지해서 내가 노래 잘하는 모양이지? 라고 해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노래 한 곡씩을 연습을 해서 나갔죠. 그것이 제 딴따라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네킹콜이네요. 네, 그러게요. 시작이. 네, 그 시작이 네킹콜입니다. 멋있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 네킹콜은 우리 임PD가 지금 입이 함지막하게 커져갖고 LP를 제가 한 번은 와서 만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네. 3번을 지금 와가지고 만진 건 구경하고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킹콜이 64년에 내한 공연을 했는데 네네. 그 이전에 63년에 워커힐이 개관합니다. 아, 네. 워커힐 개관 기념으로 또 굉장히 또 흑인 뮤지션 중에 루이 암스트롱이 왔습니다. 아, 그럼 그때 한복 입고 담배 장죽 물고 있던 사진이 그렇죠. 그때 사진입니까? 그런데 루이 암스트롱도 와서 얘기를 듣죠. 네킹콜처럼. 네. 한국에 루이 암스트롱이 있다고. 김상국 선생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윤복희 선생이 더 신기했던가 봐요. 꼬마애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네네.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 워커힐 개관 호텔 개관 기념 공연 때 윤복희 씨가 모창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치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뒤에 혹이 있다 그래요. 그때 놀래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생긴 상은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어린 윤복희 씨 그때 중학생 나이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기념으로 인연으로 해가지고 윤복희 씨는 이제 코리안 키튼즈를 결성해서 해외 공연을 나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때 63년에 나가서 66년에 귀국한 거예요. 귀국했을 때 해외에서 입었던 그 미니스커트 한 게 바로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니스커트 사건. 그게 이제 10대 윤복희 씨가 그렇죠. 해외 공연을 마치고 순회 공연에서 돌아온. 그렇죠. 네. 그렇군요. 60년대에는 뭐 그 외에도 패티 페이지도 왔었고요. 아, 네네. 미스 다이너마이트라 부르는 브랜다리도 왔었고. 브랜다리. 클리프 리차드 이제 또 그렇죠. 벤처스도 그렇고. 벤처스. 벤처스는 뭐 이따가 또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클리프 리차드의 백밴드였던 섀도우스와 더불어서 그렇죠. 초창기 일렉 그 기타 연주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런 양대 밴드였죠. 빌리번 악단도 왔었고요. 빌리번 악단도 왔었습니다. 빌리번 악단 와서 음반도 남겼습니다. 하숙생을요? 최희준 선생이 하숙생을 연주를 했고 70년대 또 와서 그 보리밭
문정선의 보리밭하고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를 또 연주했었죠.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거는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근데 이제 이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 3대 여가수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에디 피아프와 더불어 쌍벽을 이뤘던 이베트 지로라는 샹송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62년에 그 내한을 해서 내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최고 인기 있었던 노란 샤세 사나이를 그 한국말로 취입을 해서 국내 이제 비너스 레코드를 통해서 손석호 선생님이 창립했던 음반을 직접 취입을 했어요. 한복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베트로가 한국에 온 것은 그 영미권의 어떤 그 팝 음악에 대항해서 프랑스가 샹송을 전 세계에 좀 보급하기 위해 일환이었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샹송 붐이 이렇게 된 거죠. 이베트 지로뿐 아니라 살바토레 아다모는 여러 번 오지 않았습니까? 아다모는 이제 한참 뒤인 70년대에 75년에도 와서 이제 내한 공연을 했었고 80년대에도 왔고 한번 여러 차례 왔었죠. 이베트 지로가 지금 이 지름이 작은 살살 잘 자라는데 이거 한복을 입고 웃고 계시네요. 이베트 지로. 62년에 시민회관에서 내한 공연을 했는데 실황 음반은 남기지를 않았고요. 그 대신 그 직접 취입한 한국어로 취입한 음반을 62년에 그리고 68년에도 한번 내한을 해서 그때는 이봉조 씨하고 같이 이봉조 씨 안개라든가 그리고 자기 노래죠. 파파 아미의 마마 뭐 이렇게 아빠 엄마를 좋아해. 아빠 엄마 좋아 이거. 본인 히트 샹송이거든요. 이거를 또 한국어로 번안을 해서 발표해서 인기를 끌었고 그 뒤에는 이제 바불껌 있지 않습니까? 연가부는 바불껌이 또 그걸 리메이크해서 70년대에 또 이게 히트를 했었죠. 그렇군요. 유럽의 음악들은 그런 미국 영미권에는 없는 그러한 또 색깔들이 있어요. 멜로디가 아름답고 뭐라 그러나 예를 들면은 비틀즈의 미셸 같은 노래가 쌍송풍이잖아요. 코드를 상당히 미묘하게 씁니다. 이것은 비틀즈 초창기에 프랑스에서 공연을 마치고 그리고 파티 석상에서 그때 흥얼흥얼거리면서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다고 해요. 쌍송을 원용해갖고 코드를 쓰는 게 참. 비틀즈는 뭐 엄청난 전문가예요. 아니요, 뭐 그냥 자, 이봉조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베트 지로가 우리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해외 그 월드와이드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제1회 동경가요제, 그 야마 가요제죠. 그러면 동경가요제가 국제가요제가 열렸는데 정훈이 씨가 톱10에 이제 들면서 우리나라 가수로는 국제 가요제에서 수상한 1호 가수로 기록되잖아요. 그게 1970년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67년에 사실 발표된 노래지만 이 이베트 지로가 68년에 국내에서도 안개를 취입했고 이 노래를 또 일본에서도 음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1970년도 그 동경국제가요제 이전에 일본 사람들은 안개라는 노래를 그래서 익숙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다 일종의 밑밥 역할을 해준 거예요. 보면 세계적인 쌍송 가수가 코리아의 그 소녀의 그 밑밥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이봉조 선생이 만든 거고 이봉조 선생이 폐 관련 질환으로 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렇죠. 이분과 관련된 그런 일화가 있죠. 이분과 JP 그러니까 김종필 김종필이 한창이었을 때 JP는 일단 예그린 악단을 창설했을 정도로 이 뮤지컬이라든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던 정치인이죠. 그렇군요. 뭐 혁명도 낭만이 있어야 하는 거야라는 말도 남겼습니다만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이봉조 선생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새로 야마하의 그 새 건반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거 마음에 분명히 뺏겼을 텐데. 그렇죠. 마음에 드네. 그랬더니 이봉조 선생이 그 형님 가지세요. 그래서 받아 가신 다음에 얼마 후에 그보다 상위 모델을 구입해갖고는 이봉조 선생한테 보내줬더라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그런 거요? 저도 뭐 책 읽을 줄 알고 그런 사람입니다. 일화를 어디서? 그러니까 은근히 긴장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베트 지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당대 최고의 쌍송 가수 중에 한 분이셨죠. 그렇죠. 에디트 피아프, 또 미르에 마띠우, 또 줄리엣 그레코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거의 뭐 샹송 여가 중에 3대 3강 얘기를 하죠 보면. 3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에디트 피아프가 1위고 여기 이베지가 2위고 그레코가 3위. 줄리엣 그레코. 그렇군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샹송, 프랑스인들 문화적 감수성을 얘기를 할 때 2차 세계대전 그 공습의 와중에도 지하에 카페를 차려놓고 거기서 샹송을 즐겼다. 네, 샹송 가수 나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랬다는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런 샹송은 상당히 시적인 가사, 아름다운 멜로디, 프랑스는 높은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일 텐데요. 그 샹송마저도 영미권의 팝에 완전히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라는 프랑스인의 한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3강 중에 한 명이 전 세계 투어를 나서는 거죠. 샹송 보급을 위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도 왔던 거고. 예. 60년대 가장 충격적인 거는 역시 지금도 뭐 늘 회자되죠. 네. 클리프 리차드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요 시기가 네. 내한 공연하는데도 좀 제한이 많았습니다. 보면. 그래요? 파격적인 60년대 사실은 얼마나 파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이런 밴드나 뮤지션들이 많았어요. 진보적인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다 그런 분들을 내한 못했어요. 유교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고 그래서 가능한 온건하고 좀 건전하고 좀 무난한 이런 분들이 주로 내한을 했던 건데 이 클리프 리차드는 딱 봐서는 정말 엄친아 스타일. 그래서 맞네요. 여기 이 클리프 리차드가 와서 한국을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사실. 그때 이대 강당에서 그 난리가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70년대를 20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도한 또 청년 문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70년대가 그렇다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68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68년에 한대수 선생이 뉴욕에서 장발 휘날리면서 통기타 하나 메고 나타났죠. 그리고 신중현 선생이 드디어 이제 펄시스터즈를 통해서 신중현 사단을 시작하고 69년에 또 김추자 등장해서 또 난리가 나고 이렇게 뭔가 그 정적인 오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클리프 리차드 사건이 정점을 이제 찍어주는데 이런 어떤 70년대 20대 청년 문화 시대로 가기인데 이미 전조가 68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 그 한국 대중문화를 주도했던 좌지우지했던 분들은 이제 기성세대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로트 음악이 이제 메인스트림이었는데 그 헤게모니가 기성세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과정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대 강당에서? 저는 TV로는 봤는데 뭐 이게 기사로는 좀 과장되게 했죠. 여성 속옷이 뭐 날라갔니 많이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라고 제가 보기에는 손수건을 그 빤스를 벗어서 내던진 게 아니라 발음이 너무 또 좀 이럴 땐 빤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얼한가요? 그럼요. 그 짜장면은 짜장면이지 자장면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TV로 봤을 때는 손수건을 날린 거다.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공연이나 볼 것이지 소리를 지르고 뭘 던지고 기절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때는 클리프 리차드 워낙 파장이 컸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버전으로 내한 공연, 실황 음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용필 오빠 이전에 클리프 리차드 오빠가 계셨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팬클럽이 클리프 리차드 팬클럽이 있고 또 진추하 팬클럽이 있거든요. 진추하. 그때 어떤 인기를 이제 증명해 주는 건데 그 실황이 남기니까 저는 사실 이 클리프 리차드 내한할 때 그 팜플렛 공연 팜플렛하고 입장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참 역시. 그래서 2대 공연에서만 한 줄 알지만 사실은 시민회관에서 먼저 했고 앵콜 공연 개념으로 2대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할 땐 그나마 좀 점잖았죠. 2대 갔을 때. 학교 캠퍼스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렇군요. 자, 클리프 리차드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인기 있었던 섀도우스라고 하는 그 전자음악단을 백밴드로
이렇게 해서 콤비를 이뤘었죠. 그렇죠. 네. 그런 사운드가 가장 드러난 곡 중에 하나가 더 영원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아이돌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아이콘,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네. 영화도 정말 너무 좋았잖아요. 서머 할러데이인가요? 더 영원스인가요? 영화의 제목이. 예, 그래서 그래픽차도 주연 나오고 일종의 뮤직 클립 같은 영화였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그런 의미에서 더 영원스 들어야 되겠죠. 더 영원스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 내한공연 추억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아다모가 눈이 내리를 한국어로 노래를. 아다모가 눈이 내리네를 한국말로 하는 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주신 분들. 제주시 노형동에서 오리궁둥이님, 오늘 가입하신 게 어쩐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경기 파주시 금천동에서 나무님, 또 부산 금정구에서 일화님, 이런 분들이 또 출자까지 맞춰주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20명이 좀 넘는 제작 인력으로 1시간짜리 뉴스를 매일 진행하는 건 정말 어렵죠. 더군다나 어저께는 없는 인력과 예산으로 정말 노중면 기자의 앵커의 엔딩 멘트처럼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거죠. 선거 개표 방송을 했으니까. 그것도 새벽 2시까지 말입니다. 예, 오늘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거의 넋이 나간 그런 모습으로 밖에 소파에서 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이렇게 감성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짠하고 힘을 더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왜 안산에서 저렇게 이 박빙의 승부를 펼쳤을까라고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왜 이럴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분석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 박정희 2세가 대통령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너무 많은 걸 바래서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가. 대신 그 몫을,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나은 개혁과 진보를 향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